봄이나 여름, 이제 가을까지는 들판에 이제 채소들이 풍성하게 있는데 추운 겨울이 되면 들판에 채소들이 다 자취를 감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어지고 우리가 보통 11월에서 3월까지는 기온이 이제 3도 이하로 떨어져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 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배추를 이제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저장을 하기 위해서 겨울의 초입에 서리가 내린 다음에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아놓는 거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백김치인데요. 네, 이제 백김치는 어떻게 보면 배추 김치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춧가루 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먹는 빨간 김치 전에 배추 김치의 원형이 이제 남아서 백김치가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이 백김치 같은 경우에는 고춧가루를 쓰는 대신에 이제 붉은색을 이런 배추라든지 또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껍질을 살려서 좀 채쳐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색깔은 점잖으면서도 이 나중에 익게 되면 국물이 이제 톡 쏘는 맛이 있으면서도 배추가 훨씬 아삭아삭하고 이제 좀 양념 같은 게 절제된 속에서 배추하고 어우러진 이제 깊은 그런 맛이 나니까 이 백김치 같은 경우에는 손님 접대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원래 이제 붉은색은 그 귀신을 쫓는다 그래서 제사상에 올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사상에 올린다든지 그런 좀 품격 있는 김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 백김치가,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 이렇게 매운 거 못 드실 때를 위해서도 백김치는 집안에 어른이 계실 때는 예전에는 꼭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백김치, 김치의 원형인 이제 백김치를 담아 보려고 합니다. 백김치 이제 소에 들어갈 재료로 이제 반 썰어서 준비했고요. 이제 마늘, 생강, 석이버섯, 대추채, 그다음에 잣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배하고 사과, 그리고 이제 새우젓 국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요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백김치 나중에 국물 부을 건데요. 찹쌀풀 쓴 거에다가 여기 재료 중에서 일부를 이제 갈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소금이랑 젓국을 좀 타서 나중에 이제 김치 국물로 부을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건 뭐죠? 위에. 이거는 이제 무 채친 거고요. 시원한 맛 나라고 미나리하고 이제 골파 좀 준비했어요. 배추는 지금 소금에 절여 놓은 겁니까? 네. 얼마 정도 절여야 되나요? 이제 요거는 지금 겨울이니까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이제 절이고 깨끗하게 물에다가 헹궈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물을 쫙 빼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치라고 하면 어쨌든 무나 배추나 뭐 도마라든지 가시라든지 미나리 이런 채소류가 이제 중심이 돼서 거기에 뭐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여러 가지 뭐 해산물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김치가 좀 더 어떻게 보면 화려해지면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재료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전복김치라든지 그 김치의 특징을 보면 어패류가 중심이 되고 오히려 채소가 서로 들어가는 이제 반전이 일어난 김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별미김치이면서 쉽게 담아 먹는 김치는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특별 김치라고. 그러니까 김치가 발전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창의성이 발휘가 돼서 배추가 있고 소를 집어넣는 그 형태를 응용을 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맛도 맛이지만 뭔가 특별함, 그다음에 어떤 그 유자라든지 배가 나는 계절의 그런 향기. 그래서 근본 틀은 두고 그 속에서 계속 이렇게 변주하면서 김치의 형태가 조선시대 말에 아주 풍부하게 발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복김치를 만들려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완도라든지 그쪽 전복을 생전복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복 같은 이제 해산물을 오랫동안 이제 먹기 위해서 일단 제철에 이제 그걸 구했으면은 건조를 해서 보관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건조한 전복을 김치로 담으려면 뻣뻣하니까 이제 젖은 배수건에다가 이렇게 싸놓으면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다시 이게 전복이 이제 불어나서 좀 탄력이 생기죠. 그렇게 준비를 미리 해놓은 다음에 그 전복의 배를 갈라요. 그러면은 이제 주머니 모양이 되겠죠. 네, 가운데를 잘 갈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유자가 나는 철이 이제 11월 달 경이잖아요. 그때 향이 좋은지 유자를 준비를 했다가 유자는 아시겠지만 유자 속은 쓰지 않고 유자의 이제 껍질을 껍질 부분을 벗기고 그런 이제 감귤의 특징이 이제 안쪽에 그 하얀 부분이 그 쓴맛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제거를 해줘야 돼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손이 좀 많이 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재료 손질에 거칠게 썰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곱게 나뭇잎 모양으로 오린 다음에 그걸 아주 곱게 그 껍질 부분만 채를 곱게 치고 배도 이제 물이 많은 배를 준비를 했다가 그것도 이제 채를 쳐가지고 아까 그 준비해놓은 배를 갈라놓은 그 전복 주머니 속에다가 소를 채우고 이런 이제 김치 같은 경우에는 향을 살리려면 너무 짜게 하면 안 되니까 소금을 심심하게 타서 이렇게 잠겨놨다가 그거를 이제 먹는 김치인데 오래 두고 먹는 김치는 아니고요. 그저 2, 3일 정도 해서 이게 살짝 발효가 되면 이제 먹는 그런 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을 때 많이 또 쓰인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이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김치를 나눌 때 이제 소금으로 절이는 김치류가 있고요. 또 간장으로 그러니까 절이는 그런 김치 종류가 있는데 그 이제 오이 같은 경우에 수분이 많아서 이 간장에다가 절이게 되면은 오이 자체에 있는 수분이 서서히 나오면서 간장은 이제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부드럽게 익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식물성인 그 오이에다가 그 두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같이 넣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맛의 그 장을 통해서 활발하게 맛의 이제 교환이 일어나면서 그 감칠맛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장조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끓여서 그 간장 맛을 이제 소고기하고 이렇게 어우러지게 한다면 이거는 이제 오이 속에다가 그 두부하고 소고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일종의 장절임 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 두고 먹지는 않지만 맛이 짜지 않으면서 또 담백한 듯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있어서 밥 반찬으로도 좋고 예전에도 김치가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손님 접대용 예우를 갖추는 그런 김치로서 이렇게 대접을 해도 아주 그것도 별미 김치로서 특별한 김치가 되는 거죠. 서유구 선생님이 이제 정조지 이렇게 보면서 쓰신 책에 보면 중국의 것들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해서 실으셨고 또 일본 것도 이제 실으셨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 산림 경제라든지 또 선생님이 직접 쓰신 옹치 잡지 같은 것도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면 음식이라는 거는 사람과 문자가 이동하면서 외국의 요소들이 섞여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중국 것도 들어오고 일본 것도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르고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이제 바뀌어서 정착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김치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젓갈을 쓰고 소금을 쓰고 이런 향신료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세월 속에서 이렇게 써서 우리의 김치 형태로
정착이 됐고 그 역사가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때부터 쭉 이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김치 문화 자체는 우리의 문화이고 김치라는 명칭과 이런 양념류 이렇게 만들어온 역사 자체가 우리 거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의 절임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의 김치를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는 남의 옷을 뺏어다가 믿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각자의 그 뭐라고 할까요? 채소 절임 문화를 서로 존중은 하되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것까지 내 것이라고 우기는 거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